자, 정리하자면 8번 할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조건은 수상에서 배웠던 거예요. 점점거리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점을 연결시킨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t에 관한, 접점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점에 관한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를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야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 근데 얘가 보기차식이니까 나는 얘를 2차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x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갖게 될 거예요. 봐봐. 곱이 양수고 합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양근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라고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4개가.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걸 다시 여기다가 넣을 거죠. 그러면 루트 알파를 넣든 마이너스 루트 알파를 넣든 뭘로 나올 거다? 3알파 마이너스 9로 나올 것이다. 기울기는 똑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루트 베타를 넣든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넣든 얘는 3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9로 나올 테. 그래서 기울기는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 요새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A에서 얘한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일 때 박점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A, B에서 접선을 그었다 하면 그냥 국룰이에요. A, B에서 fx에 접선 그었다. A, B가 얘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접선을 긋는다 하면 기계적으로 이거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t 빼기 a분의 ft 빼기 b가 f't랑 똑같다. 이게 그냥 바로 국룰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깥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a에서 얘한테 그었다 하면 바로 식을 이렇게 스타트를 하세요. t세제곱 플러스 t 빼기 a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스타트라고요. 얘 실근이 몇 개다? 3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접점이 3개라는 소리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3개 가지려면 A값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따져볼 겁니다.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t 없어지고요. 1 넘어가면 플러스 1 하고 a 넘어오면 a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절대값이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죠. 윤서 이종 1차항 없을 때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인 것도 보여요? 네. 2대1이니까 그러면 끝났죠? 알파 음수죠? 베타 감마 양수죠? 세 번 만나려면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범위를 따지라는 문제고 세 근의 합이 이거 근데 야 봐봐 근 세 개가 얘 A 값이 변함에 따라 셋 다 달라집니다. 세 개 다 변한다고요. 그럼 이 변수 세 개의 함수는 당연히 그 값을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못 찾을 거고 변수를 하나로 줄여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를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서 2분의 3 마이너스 2알파라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랑 같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1차 함수죠? 알파 값의 범위만 따져주면 되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알파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냐? 접선의 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클 때 감수함수니까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클 것이다. 아니,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능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참 미적분 가서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만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미적분도 거의 한 60-70%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것들이라서 거기서도 바깥에서 그 접선 나올 거예요. 초월함수에서. 그럼 당연히 이렇게 스타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 80점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14번 하려고 그랬죠. 14번. 이거는 꺼지라고 해요. 잡료. 평균정리 시험 범위 아니었죠. 너네는 해야 되겠네. 잡료만 정리하시고 평균합 정리 끝난 사람들은 14번 하지 마세요. 왜 안 해도 됩니까? 쌈 내신 문제라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내신으로도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평균값 정리 끝난 사람들은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냥 빠이빠이 해주셔도 돼요. 14번은 그래도 돼요. 자, 다음 집합에 A와 B가 1부터 2까지 수하나 변하는데 못 풀었죠? 맞췄어? 야, 눈치 개 빠르네. 어떻게 맞췄어? 이거 평균값 정리 문제인 거 보였어? 이상하게 맞췄어? 잡료 중에 맞춘 사람? 선입학교 갔어? 얘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도함수 활용의 접선의 방정식이 문제집이잖아. 근데 여기서 A와 B가 1부터 2까지 변한데 변했을 때 어떤 식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 범위에서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이걸 평균값 정리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 옛날 스타일의 거지 같은 학교들 옛날 스타일의 내신 문제인데 풀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A 빼기 요 식에 B-A로 분모 문제에 곱해줄게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제일 별론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별로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 거냐면 미적분 적분 가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런 패턴은 저렇게 하는 거고. 자, 보시면 요거 B-A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의 n승, B의 n승을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B A n-1 A n-2 A n-3 B 제곱 이렇게 가요. 하나씩 퍼주고 하나씩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A 빼기 B를 B 빼기 A나 A 빼기 B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앞에 거는 B네 제곱 빼기 A네 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에 B-A 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B-A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라는 함수가 있다면 요 앞에 거는 fb가 되죠.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부터 2까지 평균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어떤 함수? 이 함수. 근데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도함수의 범위와 똑같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대칭축이 얼마? 2분의 1이야. 1부터 2까지 평균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오면 거의 전부적인 다 틀릴 겁니다. 맞추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치를 채려면 얘를 보면서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B-A다. 그래서 분모분자에 B-A를 곱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타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식이 AB와 B에 관한 이 식이 어떤 식으로 기하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B- 그럼 뭐야 이거 기울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기울기로 바꿔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6번. 자, 0하고 3 사이에서 세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3, 0, 3, 2. 여기만 이렇게 그리래요. 자, 0부터 3까지 속하는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수 AB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자, 평균의 범위 찾으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의 범위 찾으래요. 그럼 뭐 구하라는 겁니까? 도함수의 범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도함수의 범위. 그래서 미분하세요. 3x제곱 빼기 6x. 그러면 0을 집어넣으시면 0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시면 9가 됩니다. 따라서 f'x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이랑 3은 왜 빼셨나요? 좌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3도 우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양 끝값에서는 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0에서의 값이랑 3에서의 값은 빼주셔야 돼요. 따라서 f'x의 범위는 0하고 9 사이이므로. 예. 틀렸어요? 어? 1일 때 1일 때 쳤어요? 1일 때 마이너스 3입니까? 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니까 11개겠네요. 11개. 13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13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1일 때. 아, 왜 안 되냐고? 봐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문제를 그지같이 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잡녀는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데 평균값 정리 문제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데 그리고 오답률 되게 높은데 평균값 정리가 애들 진짜 다 못하거든요. 까먹지 말고 나한테 예린이도 왔을 때 한번 얘기해줘요. 선배들 평균값 정리 싹 한번 정리해달라고. 저희도 해주세요. 오늘 안 나오잖아. 저희 저번에 안 들어가서 왜 안 들어갔었어? 설마? 난 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한테 잘못 알려줬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접선을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인데 평균 변화를 뺐다고? 이상하다 그래? 아, 그래서 영파도 그래요. 영파도 다음 시간쯤에 한번 같이 합시다. 일단은 보시면 저 여기에 해당하는 도함수를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지금 0하고 3은 빵꾸내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환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는 어찌됐건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기 1,-3이에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죠. 나 지금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두 점들을 연결시켜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있을 거라고 지금 논리를 펼친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뚫선은 여기 뚫선은 어느 두 점을 연결시키더라도 이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때 미분계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면 양 끝에 등호는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끝값이어도 안 들어가고요. 중간값이어도 안 들어가요. 3차 함수일 때만 거의 되거든요. 3차 함수만 내요. 3차 함수 도함수가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에서 도함수의 범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 구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등호는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운데는 한 도함수 값은 같지만 실제
출선은 평균 변화율로 만들 수 있는 기울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빠지는 거고 양 끝값은 미분이 안 되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데 이게 변곡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내신 문제는 0하고 3이라고 안 내고요. 2하고 4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변곡점을 포함하지 않게 내요. 그게 이제 교육 과정에 맞아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혹시나 미쳐서 낼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17번 17번도 평균값 정리 대표 유형들이 여기 다 있는데 자 기함수래요. 도함수가 기함수래요. 도함수가 기함수래요. 그럼 원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fx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fx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홀수를 적분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지금 우함수예요. 그럼 우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랑 같아요, 달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랑 같아요, 달라요? 우함수 기울기.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t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t 빼기 3. 이 t가 무한대로 가고 요 새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야, 도함수가 기함수라고 했어요. 도함수가 기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무한대로 갈 때의 미분계수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함수니까. 도만 달라지겠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로 간다 그러면 f'x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까 기함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기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3차 함수나 그런 함수가 아니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갑니다. 이런 느낌은 다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면 2분의 1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거예요. 왜냐면 기함수기 때문에 이게 그냥 f'x를 바로 그린 겁니다. fx를 통해서 접선 기울기 말고 그냥 f'x를 그려가지고 지금 추론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나중 가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에 가면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미분계수들이. 그러면 평균 변화율도 다 뭐가 될 겁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로 바꿔주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 빼기 x 마이너스 3분의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분자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얘가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분모가 얼마니까? 6이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평균값 정리 대표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두 번째 거 11번 빼? 21, 29 안 해도 돼. 29 빼? 18로 두개 있는데. 자, 19번 보시면 자, 0까지는 감소하고 3부터는 증가한대요. 증가감수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번 틀리신 분. 준혁아, 증가랑 감수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무슨 함수를 구하고 싶습니까?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게 국룰이죠.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구합시다. f'x
태윤아, 극대극소, 최대 최소, 증가 함수는 전부 다 도함수 가지고 놀 겁니다. 왜 도함수만 구하면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태윤? 네. 태윤아, 그 다음 거 볼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되냐면 얘가 0까지는 무조건 감소해야 된대요. 0까지는 무조건 감소해야 된대요.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여기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자, f'x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f'x가 0을 기준으로는 이 x축 밑에 나와야 됩니다. f'x가 지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요.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f'x가. 이해돼?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준혁아 이거 기억하고 있어. 뭐냐면 어느 선을 경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되게 많이 했던 거. 자, fx가 2x랑 3x 사이에 있대요. fx가 2x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근데 f1이 2고 f2가 6일 때 이거 f'1이 얼마고 f'2가 얼마인지 찾는 문제 다 경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제일 쉬운 패턴인데 f'1 얼마게요, 준영?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럼 1에서 뭐 해야 됩니까? 1,2 지나간대.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2,6 지나간대. 이 위로도 올라가면 안 된대. 그렇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1은 2고 f'2는 3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이해돼? 다 이런 패턴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야. 대신 거기서 어떻게 된다? 접한다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중간에 0 되는 경계에 걸리는 점이 생길 거고 당연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튀겨 다시 나와야 되잖아. 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태윤이가 이거 근 하나 준 건데 무슨 근이 보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보이시는 게 맞죠? 마이너스 1은 무슨 근이어야 됩니까? 중근이어야 됩니다. 이해돼? 그리고 나서 여기 지나가려면 근이 이 중간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을 K라고 잡읍시다. X-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K는 0하고 3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준영아 이거 이해되냐?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펼쳐. 얘를 펼쳐. 그러면 A도 K로 나오고 B도 K로 나올 거거든? 이해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는 K에 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 K에 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 전개하면. 그러면 K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해돼요? 마무리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2컷 문제예요. 고인고에서는 3컷 문제고. 아니 3컷까지도 좀 못 가고 100등컷 문제예요. 고인고는 100등컷 문제고 틀리면 100등 넘어갑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한 25등컷?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좀 있겠지만 틀리신 분? 야 20번 틀린 사람 설명해주게. 빨리 얘기를 해. 없어? 아까 19, 20 누가 같이 불렀는데 준영이 20번 맞았어? 태연아 20번 맞았어? 네. 안 한다 20번? 중요한데 하지마. 안 한대 바로. 그 다음에 28번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쉬는 시간 이제 없어요. 집에 가기 전까지 이거 포커스원
저기 도함수 활용이랑 조건 싹 예쁘게 정리한 것 좀 검사하고 가요. 여기서 다 붙여버려요. 자, 28번 보시면 a가 35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가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3x네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1 gx가 절대값 fx 빼기 a다.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 그래프랑 y는 b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4참수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일과 0과 2를 극값으로 갖습니다. 마일과 0과 2를 극값으로 가죠. 극값만 보더라도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A로 접는데요. A로 접는다고 얘기했으니까 A의 위치에 따라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gx 그래프랑 y는 b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A는 3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자 0,3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마3, 마4, 12, 9네요. 2, 16, 마이너스 48, 32, 마이너스 16, 48, 32, 36이네요. 자, A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접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요 새끼랑 B랑 같아지는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센스 있게 갑시다. 어떻게 접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지 맙시다. 안 접고 풀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접고 풀 수 있습니까? fx-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안 접고 풀 수 있는 겁니다. 난 fx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fx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둘 다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러면 4개 되는 거죠. 요게 특별한 상황. 여기는 무수히 많은 상황이니까 거의 답에 근접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35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gx 빼기 b가 미분 불가능한 건 다조건은 이렇게 하면 예쁜데 나조건이 또 지랄이네. 절대값 gx 빼기 b가 미분 불가능한 게 4개래요. gx가 y는 b랑 서로 다른 잠깐만 gx가 b랑 4번 만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안 되겠네. 접어야 되겠네. 아유, 합시다. 접어서 합시다. 오우씨. 보세요. 자, A가 1, 2, 3이라면 지금 A 값의 범위를 1, 2, 3, 4랑 9는 따로,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10부터 36, 36 이상 이렇게 생각할게요. 근데 35보다는 작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1부터 3, 4부터 9, 10부터 35까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게요. 1부터 3까지 나오면 그래프는 이렇게 접힐 겁니다. 이렇게. 그럼 B가 4번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4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B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죠? 아니, 위에도 있나요? 여기도 있죠. B가 이렇게 생기면 4번 만나요. 그럼 보세요. 4번 만나는 곳에서 접으면 불가가 나오겠죠? 불가가 나오고 불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미 A 때문에 불가능한 2점이 생겼죠?
그럼 미분불가가 총 몇 개 생깁니까? 6개 생깁니다. 미분불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어요. 미분불가 아니고 실근개수였으면 그냥 안 접고 이쪽 부호를 바꿔가지고 놀았을 건데 미분불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은 거예요. 그래서 A가 1, 2, 3이면 안 됩니다. A가 1, 2, 3이면 안 돼요. 그럼 A가 4여도 A가 4면 그래프는 어떻게 접힐 거냐면 A가 4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힐 겁니다. 이렇게. 그럼 4번 만난다고 얘기했으니 4번 만나려면 요 사이여야 돼요. 똑같이. 그럼 여기들도 접으면 또 미분이 안 되니까 총 6개가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뭘로 접을까? 그래서 접하는데 4번 만나는 상황이 돼야 되겠는데 접하는데 4번 만나는 상황이 돼야 되겠는데 마일 콤마 9 2,36 자 그래서 자 구로 한번 접어봅시다. 구로 자 구로 접으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4번 만나는 곳이 어디 있냐면 여기 중간에 4번 만나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얘도 미분불가가 6개가 나오네요. 6개가 나와요. 그러면 뭘로 접을까요? 얘네들의 중간으로 접어봅시다. 20으로 접어봅시다. 20으로 접어볼게요. 자 20으로 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쪽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정확히 이렇게 똑같아지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하면 4번 만나죠. 4번 만나는 거 이거랑 이 밑에 있는데 이 밑에는 6개 되니까 또 치워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4번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미분이 안 되고 여기서 미분이 안 되고 얘네들은 미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분불가가 좀 몇 개 되는 상황입니까? 4개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는 20, B는 B 조심하세요. B 조심하세요. A는 20으로 접었다. A는 20이 지금 뭐야? Y는 20이 X축이 된 거다. Y는 20이 이게 X축이 된 거야. 그 함수에서의 36은 16이 됩니다. 따라서 B는 16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추론 잘했는데 마지막에 56 써가지고 틀리는 애들 많이 봐서 그래. 요걸로 접으면 이게 이제 X축인 거라고. 그럼 20에서 36까지 갔으니까 여기에 Y값은 18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B는 18이라고. A는 20이고. 이렇게 해서 36이요. 자, 그 다음에 32번, 33번.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풀었던 문제랑 32번 틀리신 분. 태연아, 아까랑 완전히 똑같아. 마일에서 중근 가져야 돼요. 1에서 중근 가져야 돼요. 1에서. 나머지 한근은 마3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0보다 클 때 양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1에서 중근 갖는다 해서 식을 x-1제곱 x 빼기 k라고 잡고 k가 -3하고 0 사이다.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33번. 이거 고성고 기출인데. 근데 이거 잠실여고 부교재에 있는 거 맞죠? 잠실여고 부교재에 있는 거 맞죠? 기억납니까? 이거 풀 수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33번. 자, F' 알파랑 마이너스 F' 베타랑 똑같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F' 알파랑 이 G' 알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2입니다. 그 다음에 F' 베타랑 이 G' 베타가 똑같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두근을 알게 된 거냐면 이 G'X 빼기 F'X라는 식을 H'X라고 적어주시면 그럼 H'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3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 알파랑 g 알파. 그러면 요 함수는 hx라는 함수는 결국 2gx에서 fx를 뺀 거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새끼는 저기 알파 집어넣으면 2된대요. 얘 알파 집어넣으면 1된대요. h 알파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h 알파 0, h 프라임 알파 0, h 프라임 베타 0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h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 작냐? 순환이 바뀌어요. 이렇게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극각 같고 그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반만큼 간 거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주시면 2분의 3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서 hx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hx는 마이너스 3 그래프가 틀렸네. 마이너스 x 빼기 알파 제곱 하고 x 빼기 2분의 3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h 베타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1 넣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h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베타 2분의 3 베타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베타가 되고 빼기 빼기면 플러스 되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만 알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gx라는 조건 아직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같다라는 것만 오지게 썼지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류의 근을 갖는다는 걸 썼지 각각의 값이 2고 마이너스 2인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 프라임 알파가 1이고 g 프라임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 이용할게요.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잡아주시면 g 프라임 x는 2x 플러스 a가 되고 알파를 넣으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2알파 플러스 a가 1이고 베타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2베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둘이 빼주시면 알파 빼기 베타가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답은 2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답은 2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수 아니면 끝나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잠깐 선생님 숙제 프린트 해가지고 줄게요. 틀린 것들 싹 다 붙여보세요. 직접.
단계 숙제예요. 그리고 접근보다는 또 없다는 사람을 한번 줄게요. 야, 그리고 세대가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웬만하면 수학은 패드에 안 푸는 게 좋아요. 꼰대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쪼그라서 그래요. 너네 실제 종이 그리면 원 개떡같이 그려가지고 그림 막 그리다 보면 완전 개판 쳐가지고 그림 때문에 속아가지고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패드는 예쁘게 원도 완성시켜주고 곡선도 예쁘게 그릴 수 있고 삼각형, 사각형도 그냥 딱딱딱딱 거의 그냥 그림이 주어진 것처럼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패드로 시험 보면 좋은데 패드로 시험을 안 보고 종이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 능력치가 훅 떨어집니다. 패드에 너무 익숙해지면 능력치가 좀 훅 떨어져요. 종이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지금 고3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이제 다 쓰셔야 돼요.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선배들 거의 지금 고3이들 막판에는 뭐지? 저기 수능 시험 시간에 7시 반까지 보통 입실해가지고 상태를 좀 살피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저녁 10시에 자고 10시, 11시에 자고 저녁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아침에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과학 시간에는 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나중 가면 막 바이오리듬까지 맞춘다고 막 그렇게까지 다 잘라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보통 잘 보는 애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서 그래서 패드로 푸는 거는 좀 수학은 패드로 푸는 게 좀 비춘 것 같아요. 그림을 안 그리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 써서 식만 써가지고 풀면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특히 도형 문제는 패드에 풀면 좀 많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x-2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병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가 대칭축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t, t 제곱 t-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으신다면 여기는 2-t가 됩니다. y좌표는 똑같겠죠. 이렇게 끝났어요. 밑변의 길이는 2-t에서 t를 뺐으니까 2 빼기 2t가 되고요. 높이는 뭐야? 야, 오차 함수가 나오냐? 정신 나간 문제. 별로다. 이렇게 됩니다. 미안. 풀지 마세요, 근데 이거. 오차 함수 맞죠? 풀지 마세요. 이런 걸 원하냐? 나는 풀게요. 너네는 풀지 마세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궁금한 사람들만 보세요.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안 나와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할 때는 t자리에 플러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네는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근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으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0이 중근이고 1이 강근이고 2가 중근입니다. 따라서 중근입니다. 강근이에요. 중근입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럼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즉 미분을 해가지고 0 말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요 새끼를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라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원인 모양. 색칠한 부분을 잘라 정사각뿔을 만들 거래. 정사각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내접하는 직원기둥. 자, 정사각뿔을 만들려면 정사각뿔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지금 하나로 결정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럼 6번 맞춘 사람? 6번 풀어서 맞춘 사람? 정사각뿔 모양은 한 모양으로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아니면 정사각뿔도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까? 틀렸어? 수행 맞췄지? 그 정사각뿔 만들 때 정사각뿔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정사각뿔도 크기를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로 결정이 돼. 지금 이 그림 모양처럼 하나로 결정이 되는 절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로 풀었어요? 이 그림 모양처럼입니까? 근게 여기가 지금 45도.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게 내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나 싶어서 여기서. 여기가 루트 6루트 45도가 아니에요? 45도가 아니면 그림이 지금 45도처럼 생겨요. 여기가 45도라고 푼 게 아니에요? 네. 정사각뿔이면 45도가 돼야 정사각뿔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얘네들의 길이만 같으면 돼서 좀 정사각뿔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한 게 지금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림이 있잖아. 색칠한 부분을 잘라서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색칠한 부분은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가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답지 보니까 이것도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잘라서 부피를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을 먼저 고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문제를 살짝 바꿨으면 좋겠어. 색칠한 부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저기 6인 원모양의 종이에서 4개를 잘라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냥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삼각형 4개 잘라가지고 정사각형 만든대. 그러면 이제 자를 수 있는 삼각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변수 x라고 잡을 거예요. 여기를 변수 x라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x 값의 크기는 당연히 제일 클 때가 6루트이겠죠? 6루트보다는 작으면 돼요. 6루트보다는 작으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을 먼저 만들면 이런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사각형을 여기 센터에 이렇게 내릴 거예요. 높이 찾아낼게요. 그래서 부피를 x로 표현할 겁니다. 함수로.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이렇게 센터에 내릴 거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밑넓이는 x제곱이고요. 3분의 1 때릴 거고요. 뿔에 붙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높이는 36 빼기 2분의 1 x제곱 하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이게 높이가 되겠네요. 근데 이러면 함수가 별로 안 예쁘네. 저기를 x라고 잡는 게 더 좋겠다. 자, 이렇게 되긴 합니다. 이렇게 되긴 해요. 그러면 요 안에 집어넣으면 6차식의 6차 함수가 되니까 얘보다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냐면 어차피 루트로 나와도 되는 부분은 밑변의 길이는 루트로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루트로 안 나오게 여기를 x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높이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그러면 요 새끼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 1대 1대 루트 2라서 그럼 여기는 2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여기의 길이는 얘한테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밑변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밑넓이 2 36-x제곱 높이 x 하고 3분의 1 이렇게 하면 3차 함수를 예쁘게 만들 수 있죠. 얘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원뿔 부피 구하는 이 식에서 여기를 변수로 잡으면 별로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여기가 뭐 6이라고 하면 높이가 루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이 r제곱 곱하기 루트 36-r제곱이라 초월함수 나옵니다. 6차함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할 새끼가 루트였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변수를 높이로 잡은 겁니다. 높이를 h라고 잡으면 여기가 36-h제곱이고 원넓이 할 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없이 3차함수로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0이랑 6이랑 마이너스 6이 그립니다.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뭐 반대로 그려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0 여기가 6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2루트 3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일단 최대인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그 안에서 또 최대인 원기둥을 만들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2루트 3일 때 여기가 2루트 3이면 36, 12 여기는 24 얘는 2루트 6이 되고 루트 1을 곱하면 4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가 4루트 3일 때가 넓이가 제일 부피가 제일 커지는
정사각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일단 스타트. 거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팅을 하고 사루투삼이라고 세팅을 하고 맞아? 사루투삼이라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접하는 직원기둥을 구할게요. 직원기둥, 원기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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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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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될 거야? 얘랑 이렇게 접하는 그 진짜 미안하다. 심하도록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아, 짜증나. 이거 못 해먹겠네. 기다려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너는 그림 때문에 오히려 아는 것도 모를 수 있으니 다시 할게. 요런 류의 지금 직원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였냐면 4~3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6이었어요. 여기가 6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지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어이씨. 여기서 수선발 내렸으니까 이렇게 오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내리면 이렇게 90도요. 그래서 슝슝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루트 3이라 사루트 6,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를 R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6, 4, 6, 24. 여기가 루트 10이겠죠? 루트 10이겠죠? 2루트 3?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요 삼각형이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2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는 루트 3, 뒷변이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2. 1대 루트 2대 루트 3인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h라고 잡으면 여기는 루트 2h가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직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 파이 루트 2h의 제곱 곱하기 높이 2루트 3에서 h 뺀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0이 중근이고 2루트 3이 한근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고 0, 2루트 3 여기 2대 1이니까 3분의 2 곱해주시면 3분의 4루트 3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3분의 4루트 3을 제곱하시면 9분의 16 곱하기 6 파이. 그래서 약분 치면 2, 3.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루트 3 넣어주시면 3분의 6루트 3이니까 3분의 2루트 3. 따라서 9분의 64루트 3 파이. 맞나보다. 오, 씨, 없어? 6이 아니라 3 곱해야 6이 아니라 9분의 9분의 16 16 곱하기 3. 9분의 왜? h가 3분의 4루트 3이니까 9분의 16 곱하기 3에다가 여기 2, 여기 루트 2까지 두 번 곱했나?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6 곱하기 3인데 루트 2 제곱하면 2잖아.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 16? 저 모서리에서 접하냐고? 모서리가 원에 접하냐고? 원기둥이? 틀린 건데? 그러게? 모서리에서 안 접합니까? 그 면에서 접하는데
면에서 접해야 된다고? 저 오서리에서 접고 면에서 접한다? 오서리에서 접하면 뚫고 지나가나요? 정사각형이니까 안쪽이 아니겠네요. 저 선생님 잘 요렇게 생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기면 원이 이걸 이렇게 품고 있는 거구나. 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면 안에. 그래서 면 안에 들어가면 얘기해야 돼. 하지 말아요. 나는 해줄 테니까 너네는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서 면. 그래서 요렇게 정사면체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겨서 정사각뿔이 이렇게 있으면 정사각뿔이 생겼고 미치겠네 진짜. 정사각뿔이 이렇게 있으면 원기둥은 이렇게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발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그래서 근데 여기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만나니까 여기 모성 길이가 6이 아니구나. 여기가 6이 아니고. 그래서 얘를 좀 더 확대할게요. 이렇게 되면 요 삼각형이구나. 요 삼각형.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가 되는 놈이구나 지금. 그래서 여기가 얼마? 4루트 3이었나? 4루트 3. 그럼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6, 24, 36, 12. 여기가 4루트 6. 여기가 4루트 6이고 맞아요. 36, 12, 36, 12, 24. 38에 24. 2루트 6. 2루트 6. 그 다음에 여기가 4루트 3이었으니까 이거 절반 2루트 3. 그러면 여기가 24에서 12 뺐으니까 여기도 2루트 3.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 그래서 파이 R제곱 곱하기 R 빼기 2루트 3 빼기 R.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루트 3, 3분의 4 루트 3, 여기다가 3분의 4 루트 3 곱하면 9분의 16 곱하기 3 파이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9분의 32 루트 3, 9분의 32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문제 풀지 말아요. 이것도 완전 쓰레기네요. 저거 4번도 교육과정 넘어가니까 풀지 마시고 6번도 문제도 이상하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것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합시다. 7번. 자,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된대요. 8888. 그때 직육면체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면이랑 선이랑 접하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여기가 가운데야. 정사각형의 가운데. 정사각형의 가운데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그려야겠죠. 학원 교재라서 쓰긴 하는데 진짜 저기가 좀 선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중간. 이렇게 중간으로 내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90도고 이게 9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닮음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찾으면 8루트 여기가 4루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니까? 8이니까 그러면 64에서 32 빼면 여기도 4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가 되는 거예요. 직각의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대각선이 2x니까 밑넓이가 2x제곱이 되고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하고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높이는 4루트 2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생겼고 0이고 얘가 4루트 2니까 3분의 2 곱하면 3분의 8루트 2 3분의 8루트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9분의 64 곱하기 4 그 다음에 3분의 8루트 2 하시면 3분의 4루트 2 이렇게 그래서 27 분의 어떻게 그랬어? 아 높이 구하라고 했어. 3분의 4루트인가요 높이가? 아 x가 높이인가요? 아니죠 4루트 2 빼기 x가 높이죠. 3분의 4루트 2 답이 3분의 4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아이씨 그만하자. 야 이거 하지 마라. 미친. 정신. 와 정신 나가겠네. 6, 7, 8, 9. 하지마. 야, 9번 하지마. 자 12번. 자 12번 보시면 자 XYZ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죠. 세근의 합과 두근두근의 합이랑 세근의 곱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 세우세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k 세실근 실수 XYZ 자 끝! 세실근 갖는다는 문제입니다. K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 그러면 K 넘겨가지고 3참수 그래프 그려요. 3참수 이렇게 생겼네요. 0,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세실근 갖는 거예요. 근데 왜 등호가 들어가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맨 위랑 맨 아래도 세실근인 겁니다. 한실근, 한중근. 이것도 세실근이에요. 그래서 극대가 최소고 마이너스 K가 0일 때랑 극소일 때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세근의 합, 두근두근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 결국 XYZ는 이 3차 방정식의 근. 문자가 그지 같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가 마이너스 6, 얘가 9.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세실근이 나오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세실근? 요 방정식의 세실근이 나오게 해주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MA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정해졌네요. Y는 1을 이렇게 정해놓고요. 0이 변곡점이고요. 0,1이 변곡점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3A가 한근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A가 한근이므로 1대 루트 3이라서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극대극소를 갖습니다.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극대극소를 이렇게 갖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값이 변함에 따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최대값,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A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A,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MA의 최소값과 그때 A 값을 구해라. 절대값 fx의 최대값 마일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A가 1보다 커서
정목점이니까 똑같아서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제일 커집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제일 커져요.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에서 제일 커져요. 선생님 이거 접혀서 올라가면요 여기 가운데가 1이기 때문에 접혀서 올라가도 얘가 얘보다는 높겠죠. 접혀 올라간 거보다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또 될 수 있냐면 A가 오지게 작아버려서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게 되면 1이 최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에요. MA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F-1이 최대가 됩니다. 두 번째 A가 1보다는 작은데 이럴 때 A가 요거랑 똑같아질 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A거든요. 2분의 1보다는 1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안 넘어갈 때 2분의 1보다는 클 때 여기다가 넣읍시다.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A와 2A 사이에 1이 있는 거기 때문에 1부터 마일까지가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F-A가 최대가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면 그때는 F1이 최대가 됩니다. 끝! 이게 MA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찾아주시고 그려주시면 무슨 값을? 이 함수의 최소값과 언제 최소값 갖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위치가 이렇대요. 출발한 후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때가 3t 세제곱 빼기 a와 12t 빼기 9가 같아질 때가 언제냐면 출발 후니까 t가 0보다 클 때야. 두 근만 가지려면 정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a 넘겨가지고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 2차항이 없으니까 y는 9를 그려놓고서 0 하고 3, 4, 12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왼쪽은 어차피 안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돼야 두 번 만나게 되겠죠. 0보다 클 때. 따라서 9보다 작고 여기 1대 루트 3, 루트 3분의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루트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 루트 3분의 8, 24.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4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3분의 3, 8. 그 다음에 얘는 8루트 3. 3분의 8루트 3이니까 3분의 24. 마이너스 16루트 3 더하기 9. 쌤, 미분 틀리셨어요. 어? 미분 틀리셨어요. 뭐가 틀렸어? 저 그 미분 처음 시작할 때 3t 세제곱이 아니라 4t 세제곱이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훨씬 예뻐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1하고 a가 9 사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부터 8까지 7개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틀린 것들 정리해 주시고 정리 다 끝난 사람들은 퇴근하셔도 됩니다. T가 0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안 하잖아.